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후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세타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풀이 과정 틀이 주어져 있고요. 먼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 나와야겠죠. 판별식 어떻게 구하죠?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면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수가 있죠. 중근이니까 0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a가 2, b가 4 코사인 세타, c가 3 마이너스 3 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판별식 d는 b 4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4a c가 3 마이너스 3 사인 세타죠. 이 식이 0이 나와야 돼요. 제곱해주면 16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사인 세타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또 추가로 아셔야 되는 개념이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를 사인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16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사인 세타는 0이에요.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6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24 사인 세타, 여기 16에 2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은 0이죠. 마이너스 8로 나와주시면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플러스 1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시면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식이 0이 나오려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사인 세타가 1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가에 들어갈 식을 써주시면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2분의 1 또는 사인 세타는 1이 나온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경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일 때 봐주시면 이때 x의 값은 세타의 값은 어떻죠? 원래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려면 처음에는 30도 6분의 파이여야 돼요. 그러면 대칭을 활용하면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6분의 5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타의 값이 6분의 파이거나 또는 6분의 5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세타는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번엔 사인 세타가 1인 경우 확인해 볼 거예요. 똑같이 사인 세타가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여기가 사인 세타가 1인 경우죠. 그러면 세타가 몇일 때 사인 세타가 1이 나오죠? 여기는 2분의 파이예요. 따라서 이때 세타는 2분의 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마에 들어갈 식은 2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한국공학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요. 처음에 가에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식을 정리해서. 가에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을 구하는데 2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2분의 1 또는 사인 세타가 1이 나왔죠. 1은 주어져 있고요. 사인 세타가 2분의 1 구하는데 2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세타는 6분의 파이거나 6분의 5파이가 나왔죠. 이 각각 점수를 2점씩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인 세타가 1일 때는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나왔죠. 여기에서 마지막 또
2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삼각함수 파트에서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세타의 값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판별식을 활용하면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짝수 판별식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A는 X제곱의 개수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B'은 X의 개수의 절반이니까 2 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C는 상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0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4분의 D 짝수 판별식 활용해 주시면 B'의 제곱 2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0 코사인 세타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을 갖겠죠. 그러면 식을 전개해 주시면요. 4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마이너스 10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개념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식을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4,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항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0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0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4에서 2를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와주시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5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사이 값이죠. 여기에서 봐주시면 일단 코사인 세타 플러스 3은요. 코사인 세타가 범위가 어때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에 3을 더하면 무조건 양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2 코사인 세타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는데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2파이겠죠, 범위가.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작거나 같으면 요 범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x범위는 어때요? 여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원래는 코사인 몇이 2분의 1이에요?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세타 값은 3분의 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칭성을 활용해서 이 세타 값은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뺐으니까 3분의 5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사이 값이에요. 요렇게 사이여야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타는 3분의 파이보단 크거나 같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타의 범위에서 앞에가 알파, 뒤에 수가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알파는 3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베타는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3분의 5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돼요. 정답은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1-1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둘 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어요. 정리해드리면 여기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고요. D가 0이랑 같다면 중근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D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을 가질 수 없어요. 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출제도 예상해보면 EBS에서는 실근을 갖도록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고요. 한국공학대에서는 중근을 가지는 경우, 그래서 판별식 D가 0인 경우를 찾아준 거죠. 실근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출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D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연계율 100% 3점짜리 문항이에요.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이지만 2차 방정식의 판별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후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곡선 로그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각각의 로그함수가 y는 2란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선분 a, b 길이가 18일 때 상수 a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y는 2여야 돼요. 교점을 찾아주셔야 되죠.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y는 2네요. 따라서 2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예요. a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지수로 바꿔주시면 3의 제곱은 마이너스 x란 얘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9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좌표는 x가 마이너스 9고 y는 2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로그 함수와 y는 2와 만나는 점을 또 찾아주시면 y가 2인 거죠. 2는 로그 3분의 1 x 더하기 a예요. 그러면 이항해 주시면 로그 3분의 1의 x는 이항하면 2-a죠. 그러면 진수 x라고 하는 거는 및 3분의 1의 2-a 제곱이랑 똑같아요. 따라서 b좌표는 3분의 2의 2-a, 2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식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면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제곱의 2-a 제곱이니까 3의 a-2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x좌표를 바꿔줄게요. 3의 a-2제곱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y는 2로 똑같기 때문에 x랑 비교하면 되는데 x좌표끼리 비교해 주시면 3의 a-2 제곱에서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를 빼주시면 거리가 18이 나와야 돼요. 3의 a-2 제곱 플러스 9는 18이라는 거죠. 3의 a-2 제곱은 9라는 거예요. 9는 3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지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2는 2라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4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공학대 채점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처음에 a좌표를 구할 수 있었어요. a좌표 구하는데 마이너스 9,2였죠. a좌표 구하는데 점수 2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b좌표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었어요. 4점을 줬어요. 여기서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연습 꼭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A, B의 거리를 구하려면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뺐더니 18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2점을 줬어요. 그래서 A 값은 4가 나왔죠. 마지막 정답 구하는데 2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파트에서 레벨 1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두 함수 또 다른 로그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할 때 선분 a, b의 길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그함수의 점근선 어떻게 찾죠? 진수가 0일 때 찾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4x-1은 0이기 때문에 점근선 x는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점근선과 이 로그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아주셔야 되죠. x가 4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y는
로그 4분의 1에 x 대신에 4분의 1 대입하면 밑과 진수가 똑같기 때문에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좌표는 x가 4분의 1일 때 y좌표 1이에요. 그 다음에 로그 또 다른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했으니까 y는 로그 2에 x가 지금 4분의 1인 거죠. 4분의 1. 그러면 로그 2의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지수 앞으로 쏙 나오죠. 그 다음에 밑과 진수가 똑같기 때문에 1이고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B좌표는 x가 4분의 1일 때 y좌표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분 AB의 길이는요. x가 4분의 1로 똑같기 때문에 y로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거리이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시면 1 마이너스 2니까 3. 길이는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 1-2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라고 했어요. EBS에서는. 저는 지금 한 번에 진수가 0이 될 때 x점근선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x는 4분의 1이라는 걸 구해줄 수 있었고요. 추가로 이 식을 정리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로그 5에 4로 빼주시면 x-4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식은 로그 5에 x-4분의 1과 로그 5에 4를 더해야 진수끼리 곱한 거죠. 이렇게 돼요. 따라서 x점근선은 x-4분의 1이 0이 되는 거니까 똑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로그 함수 정리도 해주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공학대 기출문제 보시면 여기서도 이번엔 직선 y는 2와 만나는 점을 a, b라 했어요. 문제 유형은 똑같죠. 3분 a, b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공학대 기출문제에서는 길이를 주어주고 상수 a의 값을 찾는 거였어요. 이 문제는 EBS 문제 연계율 80%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능 3점짜리 문항이에요. 로그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 성질을 알고 계셔야 돼요.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후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의 AN 플러스 2는 16의 AN제곱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8 빼기 S4는 160이라는 힌트가 또 주어져 있고요. 이때 A5의 값을 찾는 거예요. 먼저 우리 이 식을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2의 AN 플러스 2제곱은 16이라고 하는 건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의 AN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수끼리 곱하면 2의 4AN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해 주시면 AN 플러스 2는 4AN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일반항 어때요? AN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죠? 그러면 AN 플러스 2라고 하는 건요. 첫째 항의 R의 n 플러스 2에서 하나 빼는 거니까 n 플러스 1제곱이죠. 4. 그 다음에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의 R의 n-1제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항이 약분이 되네요. 여기서 A1 약분되죠. 그러면 좌변에 R의 n제곱 곱하기 R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R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R의 n제곱에 R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한 거로 이렇게 쪼개줄 수 있죠. 그러면 R의 n제곱이 약분돼요. R은 4R 마이너스 1제곱인데 여기 양변에 R을 하나씩 곱해볼게요. 따라서 R제곱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가 양수여야겠죠. 제곱해서 4가 되는 공비 R은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힌트, S8 빼기 S4는 160이라고 했어요.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하면 S8 빼기 S4는 등비수열 합 SN은 어떻게 구하죠?
R-1분의 첫째 양 A1 R의 n-1제곱이에요. 그러면 S8이라고 하는 건 R-1분의 첫째 양 A1 R의 8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R-1분의 첫째 양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R이 지금 몇이죠? 2죠? 그래서 그냥 2로 다 바꿔볼게요. 여기가 다 2가 나와요. 2 마이너스 1, 2의 8제곱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분모는 어차피 1이고요. 그러면 A1 곱하기 2의 8제곱 마이너스 A1이죠. 여기 전개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A1 곱하기 2의 4제곱 플러스 A1이에요. 따라서 A1으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A1은 없어지고 2의 8제곱 빼기 2의 4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A1 곱하기 2의 8제곱은 256이고요.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16이에요. 따라서 240A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값이 문제에서 16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양변을 240으로 나눠주시면 A는 240분의 160이기 때문에 3분의 2로 표현 가능하겠죠. 자, 이제 문제에서 A5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A5는 등비수열 일반항에 의해서 첫째 양의 R의 4제곱 곱하면 되겠죠. 첫째 양 A1은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R은 2, 4제곱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16이라서 3분의 32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정답이 나왔죠. 자, 그러면 한국공학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처음에 지수끼리 비교해서 A의 n 플러스 2는 4AN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3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R값도 구할 수 있었죠. 등비수열 일반항을 이용해서 R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또 3점을 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힌트 S8 빼기 S4가 160이라는 힌트를 줘서 첫째 양 A1은 3분의 2였죠. 여기 이 과정에서 2점을 줬고요. 따라서 A5의 값은 3분의 32가 나왔어요. 여기서 2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 1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파트에서 유제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힌트가 주어져 있죠. 자, 근데 등비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R이 만약에 1이라면 S2는 어때요? 첫째 항부터 우리 n항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공비가 1이니까 1 곱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 S2라고 하는 거는 A1, A1, A1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2A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A1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힌트 활용하면 S8-S4는 S8은 A1을 8번 더한 거예요. 그러면 8A1이죠. 그 다음에 S4는 4A1이에요. 빼줬더니 4A1이 300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A1은 몇이에요? 75죠? 말이 안 되죠? 여기선 첫째 항이 1이고 여기선 첫째 항이 75니까 말이 안 돼요. 따라서 공비는 1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S2를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S2는 등비수열 합공식 R-1분의 첫째 항 몰라요. 첫째 항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N이니까 이 식이 2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활용해 볼게요. S8 빼기 S4라고 하는 건요.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그러니까 A1, A2, A3, A4, A5 땡땡땡 A8까지 있겠죠? 여기에서 A4, S4 1부터 4까지 합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5부터 8까지 남겠죠? 그래서 S8 빼기 S4는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은 어떻게 구하죠?
AN은 첫째 양 아래 n-1제곱이죠. 그러면 A5는 A1 아래 4제곱, A6은 A1 아래 5제곱, 그 다음에 A1 아래 6제곱, A1 아래 7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EBS 해설대로 한번 해보면요. 첫째 양이 A5고요. 첫째 양이 A5고 공비가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하면 R-1분의 첫째 양이 A5죠? A5가 뭐예요? A1 아래 4제곱이죠. 그리고 아래 몇 개예요 지금? 항이 4개죠? 4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R-1분의 여기 R-1분의 분자를 인수분해할 필요가 있어요. A1 아래 4제곱 이 식을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R제곱 플러스 1 하나, R제곱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러면 R-1분의 첫째 양 R제곱 마이너스 1은 2라고 했어요. SE가 2이기 때문에 그럼 남는 게 2R 4제곱 R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이 식이 지금 300이라는 거예요. 이 약분하면 150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하면 R의 6제곱 더하기 R의 4제곱 마이너스 150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R제곱을 T라고 치환해 볼게요.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50은 0이에요. 그러면 조리제법 활용하면 1차 없죠? 상수항 마이너스 150이에요. 그러면 조리제법을 5로 하면 나누어 떨어져요. 내려가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0이 나오죠. 그러면 이 식을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t-5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30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하면 이 식은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에다가 30이 나오려면 21이 필요하죠. 그래서 t 플러스 3의 제곱에 21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에 2분의 1을 21을 더하면 확실히 0보다 커요. 0이 될 순 없죠. 따라서 t-5가 0이어야 되니까 t는 5라고 할 수가 있어요. t가 뭐였죠? r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r제곱이 5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r제곱이 5기 때문에 S2의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S2는 문제에서 R-1분의 첫째 양 A1 곱하기 R제곱 빼기 1이에요. 그러면 5 빼기 1이니까 몇이에요? 4죠. 했더니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양변 2로 나눠주시면 4로 나눠주시면 여기 2분의 1 되죠. 따라서 아래 써보면 R-1분의 A1은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에서 뭐 찾는 거죠? S6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S6은요. 공식 쓰면 R-1분의 첫째 양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R-1분의 A1 우리 알아요. 그쵸? 그 다음에 R의 6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R의 제곱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R-1분의 A1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R의 제곱은 5였죠? 5를 세제곱하면 125에서 1을 뺄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24니까 6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1-3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뭐라고 할 수가 있죠?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일반항, 등비수열 합 둘 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A에는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는 거 일반항. 그 다음에 합공식도 알고 계셔야겠죠. 자, EBS에서는 S8 빼기 S4를요.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빼서 A5부터 A8까지 일반항으로 표현해 줬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하긴 했죠.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 기출문제 보시면 바로 합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첫째 항을 바로 구했고요. 자, 이 문제는 연계율이 80%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능 3점짜리 문항이기 때문에 이 공식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후 2-1번 문제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 극한값이 구임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 fa 플러스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이 극한값 정리해 주시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죠. 근데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우리는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 3h. 그러면 분모에 3을 곱하고 분자에 3을 곱하면 원래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3. 이 식은 미분계수 f'a가 나오게 돼요. 이 값이 극한값이 9라고 주어진 거죠. 따라서 f'a는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 이 극한값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여기 마이너스를 빼볼게요. 마이너스를 빼내주시면 h분의 마이너스를 빼냈으니까 fb-3h 마이너스 fb로 표현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3h 똑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배해주면 분자에도 마이너스 3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f'b 미분계수 구하고요. 이 극한값이 b이기 때문에 f'b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f'x는 몇이에요? fx식이 주어졌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죠. f'x 미분해 주시면요.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인데요. 이 f'x가 3이 나오는 근이 a랑 b라는 거예요. 이 f'x가 3이 나오는 근. 그러면 3이 나오는 근 찾으려면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0이죠. 3으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마저 인수분해 해주시면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거예요. 이 근이 a랑 b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b가 2거나 또는 a가 2면 b가 마이너스 1이죠. 어쨌든 우리는 a 더하기 b만 찾으면 돼요. a 더하기 b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fa 플러스 b 먼저 구해볼까요? fa 플러스 b는 f1이에요. f1은 어때요?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 더하기 4죠.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a 플러스 b도 구해볼게요. 그러면 f'1의 값 찾는 거죠. f'1 여기 f'x였죠. 1 대입하면 3-3-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a 플러스 b, 이 식은 이 값은 1, fa 플러스 b는 2분의 1이었죠. 1, 2분의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죠? y가 2분의 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그리고 x가 1을 지나요. 따라서 식을 정리해주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7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24학년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y는 fx에 그래프 위에 두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4일 때 f3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해볼게요. gx는 2x 플러스 4죠. 그러면 x가 1에서의 f의 기울기랑 g의 x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요. 따라서 기울기는 미분한 값이죠.
f'1과 1에서의 기울기와 g 함수에서도 1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기 때문에 지나는 점 f1과 g1도 같아야겠죠. 이항해 주시면 f'1 마이너스 g'1은 0이고요. 뒤에 식도 이항해 주시면 f1 마이너스 g1은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fx 마이너스 gx는 어떤 걸 인수로 갔죠? 1을 인수로 가죠, 일단. 근데 미분해서도 1을 대입했더니 0이 나왔으니까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f2에서도 봐주셔야 되죠. x가 2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리고 지나는 함수값도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f2랑 g2가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항해 주시면 f'2 마이너스 g'2는 0이고요. f2 마이너스 g2는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x 마이너스 gx는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fx 마이너스 gx에 관한 식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y는 fx라고 했기 때문에 x-1의 제곱 인수로 가진다 했죠? x-2의 제곱 인수로 가진다 했죠? 4차 함수 완성이 됐죠. 그러면 fx는 x-1의 제곱, x-2의 제곱에서 gx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을 더해주시면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문제에서 f3의 값을 찾는 거니까 3-1의 제곱, 3-2의 제곱 곱한 다음에 2, 3, 6 더하기 4를 해주시면 정답은 14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 2-1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공학대에서는 요게 극한값을 제가 3H, 3H 맞춰줘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3H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자, EBS에서는 조금 달라요. 연계율이 이 문제는 50%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은 똑같고요. F'1 마이너스 G'1은 0, 그 다음에 F1 빼기 G1은 0. 따라서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점. 두 개를 활용하니까 4차 함수 다 완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 문제 쉬운 4전짜리 문항이고요. 이 문제가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 공부를 완벽하게 하시고 다시 풀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후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실수 a가 1보다 큰 a고요. 함수 fx의 극소값을 ga라고 할 때 리미트 a가 1에서의 우극한 a-1의 1분의 g'a의 극한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 fx를 미분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f'x는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x 플러스 3a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 그리고 3으로 마저 인수분해 해주시면 여기서 a 곱하기 1이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a가 1보다 크잖아요. f'x가 0이 나오려면 x는 1이거나 x는 a여야 돼요.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1a를 적어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f'x가 0이고요. f1은 어떨까요? x 대신에 1 대입하면 f1은 자, 이 값을 일단 구하기 전에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예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기울기는 여기 양수, 음수, 양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x는 1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x는 a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극소값을 GA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a일 때 FA가 극소값을 가진다는 거죠. 얘가 지금 FA라는 거예요. 따라서 극소값 GA라고 하는 건 FA랑 똑같아요. 그래서 fx 대신에 a 대입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 제곱 플러스 3a가 나와요. 여기 x 대신에 a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G'A 값 찾아야겠죠? 문제 구하려면 G'A는 어때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3이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리미트 a가 1에서 우욱한 확인해 주시면 a-1분의 G'A는 어때요? 이 식이죠? 일단 써볼게요. G'A는 리미트 a가 1로 가까이 갈 때 G'A는 마이너스 2분의 3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3이죠. 분모는 a-1이고요. 그러면 여기 분자를 살짝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주시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따라서 리미트 a가 1로 가까이 갈 때 a-1분의 분자 인수분해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3 a 플러스 2 a-1이에요. 따라서 a-1 약분되죠? 근데 상수 마이너스 2분의 3 있고요. a가 1로 가까이 가니까 3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공학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먼저 우리가 극소값 GA를 찾기 위해서 F를 미분할 줄 아셨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이 점을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X가 A일 때 fx가 극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GA는 바로 극소값 FA다. 찾을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4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는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4점을 줄 수 있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레벨 2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실수 a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어요. 3차 함수죠. fx의 극대값을 GA라고 할 때 이렇게 극한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미분해 볼게요. f'x는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x 마이너스 6a죠.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예요. 그러면 뒤에식 인수분해 돼요. a랑 1을 곱하면 a가 나오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f'x가 0이 나오려면 x는 a거나 또는 x는 1이어야 돼요. 근데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a가 만약에 1보다 작다고 해볼게요. fx가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3차 함수가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극대값을 가지고 극소값을 가지고 여기서 극대값을 갖는데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a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1에서 극대값을 갖겠죠. 여기 1에서 극대값을 갖게 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극대값을 뭐라 한댔어요? GA라 한댔어요. 따라서 극대값 GA는 이 함수가 fx죠. f1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1을 대입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a 플러스 3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이죠.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2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1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또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극소값, 여기서 극대값 똑같이 존재하는데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a에서 극대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극대값인데 x가 a일 때예요. 그러면 우리 극대값을 GA라고 한다 했으니까 GA는 FA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x 대신에 a를 대입해 주시면요. FA는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a 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전개해서 정리해 주시면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 a가 1일 때 봐주시면요. 이때 f'x는 어떨까요? a가 1일 때 a가 1이면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x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어서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음수를 곱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극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1에서 극값을 가지지 못하고 3차 함수가 쭉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GA는 A가 1보다 작을 때랑 A가 1보다 클 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정리하면 GA는 먼저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2예요. 만약에 a가 1보다 작을 때면요. a가 1보다 클 때는요. 이 식이었죠.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G'A라고 하는 거는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이고요. a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는요. 3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9예요. 그러면 리미트 a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a가 1에서 좌극한 봐주시면 G'A 좌극한은 여기 G'A에서 왼 위에 식 봐주시면 되죠. a가 1로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0이죠. 그 다음 극한값 봐주시면 우극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a가 1에서 우극한 a-1분의 G'A를 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아래에 일단 옮겨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a가 1에서 우극한 봐주시면 a-1분의 자 G'A인데 우극한 보는 거니까 아래식 보는 거죠. 3으로 묶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이 식은 인수분해하면 a-1, a-3인데 a-1 분모 분자 약분되죠. 그러면 a가 1로 가까이 가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6이죠. 자 문제에서 둘이 더하라고 했어요. 극한값 두 개를. 그러면 더해주시면 0 마이너스 6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 수학 5후 2-2번 문제가 EBS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이 똑같은 문제 EBS 문제가 오전 2-2번 문제도 똑같이 변형됐어요. 하지만 5랑 조금 차이가 있고요. 5 2-2번 문제랑 차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함수의 극대와 극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계율은 100%고 쉬운 4점짜리 문항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fx가 주어져 있고 x는 a에서 극소값을 가졌죠? 그래서 GA 바로 구해줄 수 있었어요.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 수학 5후 2-3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점 PQ는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어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고요. P가 출발한 후 점 Q와 만날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어요. 그러면 위치를 x1t라고 하면 x1t는 속도를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v1t를 적분해 주시면 적분 3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8을 적분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적분상수 c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x2t는 마찬가지로 속도 v2t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5t를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2분의 5t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가 0일 때 위치 어때요? 원점을 출발하니까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t 대신에 0 대입하면 c1이 0이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xt 대신에 0 대입하면 x2 0은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0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입하면 c2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x1t는요.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제곱 플러스 8t라고 할 수가 있고요. x2t는요.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2분의 5t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 P와 점 Q가 만날 때까지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위치가 같아야겠죠?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제곱 플러스 8t는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2분의 5t제곱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항하면 2t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제곱 플러스 8t는 0이죠. 그러면 2t로 인수분해 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예요. 2t t-2의 제곱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 원점에서 만났죠. 0일 때 만났고요. 2일 때 만난다는 거예요. 2일 때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거리는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되죠.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야 돼요. 그러면 v1t를 살펴볼까요? v1t는 어때요? 문제에서 v1t는 3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8이에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하면 0부터 다시 만날 때 2까지의 거리,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되죠. 속도를 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데 점 P가 그래서 v1t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 이차함수가 인수분해 주시면요. t-1, 3t-8은 0이에요. 그러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불러긴 함수고요. 0이 나오기 위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분의 8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긴 할 건데 0부터 1까지는 양수예요. 양수.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v1t가 그대로 나와요. 3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8dt가 그대로 나오고요. 1부터 2까지는 음수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주의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앞에 식 적분하면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제곱 플러스 8t를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또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2분의 11t제곱 마이너스 8t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돼요.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1 플러스 8, 0 대입하면 다 0이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2 마이너스 16에서 1 대입한 식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1 마이너스 8을 빼주시면 돼요. 정리하면 5라는 수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한국공학대 채점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 위치를 구하실 줄 아셨어야 돼요. 적분상수도 구해서 깔끔하게 x1t, x2t를 구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점수 2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날 때 그때 시각은 2였죠. 여기서 3점을 줬어요. 따라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0부터 2까지 다시 만날 때 P가 이동한 거리를 찾는 건데 범위가 중요했어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는 양수 그대로 나오고 1부터 2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왔죠. 여기 이 과정에 3점을 줬어요. 마지막 정답 5를 구하는데 2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2 정적분해 활용 파트에서 레벨 2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각각 v1t, v2t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시각 t 0부터 3까지에서의 PQ의 위치를 각각 x1t, x2t라고 할 때 x1t 마이너스 x2t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자, 일단은 t는 0에서 둘 다 원점에서 출발하네요. 그러면 PQ 위치를 구할 수 있어요. x1t, P의 위치 먼저 확인해 볼게요. 위치는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되죠. 0부터 t까지 vt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dt 해주시면 되겠죠. 적분해 주시면 2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을 0부터 t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2t도 구해볼게요. 위치 구해주시면 0부터 t까지 v2t는 t제곱 플러스 4t죠. 적분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적분하면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을 0부터 t까지 적분해주시면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x1t 마이너스 x2t의 절대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x2t의 절대값은 자, 여기서 이 식을 빼주는 거니까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2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에서 2t제곱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t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ft라고 해볼게요. ft를 2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라고 하면 절대값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일단 최대값 찾기 위해서 f't를 구할 거예요. 미분해 주시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6t죠. 그러면 t로 인수분해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어서 마저 인수분해 주시면 이 t 먼저 써주고 다음 2차식 인수분해하면 2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f't가 0이 나오려면 t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또는 t는 2여야 되는 건데 t가 0부터 3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래 증감표 미리 그려놨는데요. 0부터 3까지인데 t가 2일 때 f't는 0이에요. 그리고 ft의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그리고 0 한번 대입해 볼까요? f0 대입하면 0이네요. 0이에요. 그 다음에 f2는 어때요? f2 대입해 주시면 이 식에 2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8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12라서 마이너스 3분의 20이 나오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0.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f3도 구해볼게요. 이 식에 t 대신에 3 대입하면요. 2분의 8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7은 2분의 9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t가 2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아래에 미리 그려놨는데 ft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t가 0일 때 0이니까 0,0 지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2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3분의 20.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3일 때 2분의 9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값을 씌웠어요. 절대값. 그러면 이 음수인 부분이 뒤집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따라서 절대값 x1t 마이너스 절대값 x1t 마이너스 x2t는 최대값이 여기서 3분의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분의 20이에요.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2-3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와 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속도에 절대값을 씌워야 됐죠? 그리고 적분을 해주면 됐었어요.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위치를 구하려면 속도를 그냥 적분해 주시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식변형으로 이루어진 80% 연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출문제 조건이 조금 더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4점짜리 문항이고요. 속도와 거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겠죠?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후 3-1번 문제 풀어볼게요. fx는 x제곱 플러스 2차 함수예요. 꼭지점이 0,2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0,2를 꼭지점으로 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역함수 gx라고 하는 거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죠. 그래서 0,2가 대칭 이동해서 여기 2,0으로 갔고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니까 이렇게 gx가 그려지게 돼요. 곡선 gx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직선은 x절편이 2죠. 2,0을 지나는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의 넓이를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gx를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대칭 이동하면 먼저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 3y는 x 마이너스 2죠. x는 3y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역함수는 y는 3x 플러스 2가 되겠죠. y절편 2고요.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gx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지금 초록색으로 빗금치는 부분,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기 때문에 파란색의 부분의 넓이를 초록색 부분의 넓이로 바꿔서 구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넓이가 같죠? 그래서 적분을 해줄 건데 0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냐? 적분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fx와 직선 3x 플러스 2가 만나는 x좌표를 찾아주셔야 되죠. 따라서 같다고 놔주시면 fx는 x제곱 플러스 2예요. 그리고 직선은 3x 플러스 2죠.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에요. x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3은 0이죠. x는 0 또는 x는 3에서 교점을 갖게 돼요. x는 3일 때 3, 3, 9 더하기니까 여기서 3,1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랑 같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여기가 x3까지였죠? 3까지 직선이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직선 3x 플러스 2에서 fx 곡선이 아래에 있어요. 곡선을 빼줄 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죠. dx. 그러면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을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27이죠. 정답은 22분의 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국공학대 채점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먼저 이 직선의 역함수를 찾아줘야 됐어요. y는 3x 플러스 2가 나왔죠? 이 역함수를 찾는 과정에서 이 점을 줬어요. 그리고 역함수와 넓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gx와 y는 3분의 1 x-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y는 fx와 y는 3x 플러스 2로 둘러싸인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같았죠, 서로. 이 과정에서 4점을 줬어요. 그리고 x좌표를 찾아줘야 됐어요. 왜냐면 0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적분의 범위를 찾기 위해 교점 x가 3인 걸 찾았죠. 이 과정에서 2점을 줬고요. 따라서 넓이 2분의 9가 나왔죠. 여기서 2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정적분해 활용 유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2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역함수 gx라고 할 때 곡선 gx와 y는 4분의 1 x-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직선 y는 4분의 1 x-3의 역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g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양변을 4 곱하면 4y는 x-3이죠? x는 4y 더하기 3이에요. 그러면 역함수는 y는 4x 플러스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 fx는 꼭지점이 0,3이에요. 여기 0,3이죠. 그리고 양수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죠.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져서 이렇게 fx가 그려지게 돼요. 그리고 직선은 어때요? y는 4분의 1 x-3의 직선은 3,0을 지나죠. x절편이 3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양수라서 3,0을 지나고 직선 이렇게 y는 4분의 1 x-3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함수를 구했잖아요. 역함수라고 하는 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죠. 이 직선의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가 y는 4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y절편은 3이고 3,0이니까 역함수는 0,3을 지나겠죠? 0,3을 지나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역함수와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역함수는 fx의 y는 x에 대한 대칭이죠. fx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gx와 이 직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제가 파란색으로 빗금치는 이 부분의 넓이에요. 근데 gx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빗금치는 부분,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직선과 y는 4x 플러스 3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fx의 교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까지만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3은 4x 플러스 3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죠. x로 묶어주시면 x-4는 0이에요. 그러면 x는 0일 때 만나고 x는 4일 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가 x가 4면 이 식을 4 대입하면 y는 19 나오죠.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점이.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요렇게 대칭해서 이동시켰죠. 그러면 리미트 0부터 4까지 직선이 위에 있죠. 직선이 위에 있어요. 0부터 4까지. 그래서 직선 4x 플러스 3에서 fx를 빼주는 거예요. fx가 아래에 있죠. 그러면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dx를 구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를 적분해 주시면 되죠.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을 0부터 4까지 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64 더하기 32예요. 따라서 3분의 32가 문제에서 P분의 Q일 때 그래서 P는 분모니까 3이고요.
Q는 분자니까 32죠. 그래서 P 더하기 Q 값 구해주시면 더하면 3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3-1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둘 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어요. 그리고 gx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였죠. 근데 둘 다 gx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대칭 이동해서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줬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역함수 관계를 이용한 넓이가 같은 경우,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 식변형으로 100% 연계된 문제예요. 쉬운 4점짜리 문항이기 때문에 먼저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넓이가 같은 경우를 찾아서 적분 범위를 찾아서 적분해주는 걸 연습해야겠죠.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후 3-2번 문제 풀어볼게요. 조건 가 먼저 보시면요.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 할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먼저 이 식을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해 주시면 여기 좌변은 적분한 걸 미분하는 거니까 이 안에 x를 대입해서 쏙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f'x는 우변은 미분하면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오겠죠? 그래서 2fx 더하기 k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fx가 다항함수인데 몇 차인지 몰라요. 그러면 fx의 최고차항을 ax의 n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 먼저 보시면 최고차항만 비교하는 거예요. x 곱하기 f'x의 최고차항은 어때요? 미분한 거니까 nax n-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최고차항 나오겠죠. 2ax n제곱 최고차항이 나오게 돼요. 좌변과 우변 최고차항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면 좌변 먼저 정리해 주시면 nax n제곱은 2ax n제곱이에요. ax n제곱 약분되죠. 따라서 n은 2기 때문에 fx는 2차 함수예요. 모르니까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놔볼게요. 여기서 a, b, c는 상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저희가 가에서 미분해서 이 식을 구했죠. 그러면 대입해 볼 거예요. fx를 미분하면 어때요? fx를 미분하면 2ax 플러스 b죠. b는 fx의 2배 해주시면 2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c 그 다음에 뒤에 k가 있죠. 정리하면 2ax 제곱 플러스 bx는 2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c 플러스 k라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좌변의 2ax 제곱 똑같죠? 그러면 좌변의 x의 개수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b는 2b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가 좌변에 없죠. 그래서 2c 플러스 k는 0이어야 돼요. b는 2b이려면요. b 값은 0이어야 되고요. 2c 플러스 k가 0이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2분의 k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fx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아직 a는 몰라요. ax제곱 b는 0이고요. c는 마이너스 2분의 k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조건에 의해서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래요. fx는 2차 함수였어요. 최소값을 가지려면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죠.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니까 a는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분의 k죠. 따라서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k가 최소값 나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k는 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fx는 ax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F1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네요. 추가 힌트. F1 어때요? A-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할 거예요. 0부터 1까지 fx를 dx 적분해 주시면 0부터 1까지 fx 여기까지 정리했죠? ax제곱 마이너스 3 dx 적분해 주시면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3x를 0부터 1까지 따라서 1 대입하면 3분의 a-3이 나오고 0 대입하면 0이죠? 그러면 이 적분값의 최소값은 어때요? a가 제일 작을 때 3일 때예요. 3분의 3 마이너스 3이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공학대 채점기준표 확인해 주시면 처음에 fx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몇 차인지 구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n은 2차 함수라는 걸 찾았죠? n은 2를 구한 경우 4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 대입을 해서 b는 0이라는 걸 찾았죠. b 값을 찾는데 3점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x를 정리해서 k 값도 구하고 fx를 정리했더니 ax제곱 마이너스 3 이 과정에서 3점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적분값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면 a가 마이너스 3일 때였어요. a가 3일 때였죠. 3일 때 마이너스 2를 가졌어요. 이 과정에서 2점을 줬어요. 자, 문제 보시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부정적분과 정적분 파트에서 레벨 2 8번 문제예요.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하고 f형은 7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 극한값을 찾아주는 거죠. 자, fx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한다 했으니까 fx를 미분해 주시면 스몰 fx가 나오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 이 식을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앞에 식 미분하면 1, fx 더하기 x 뒤에 식 미분하면 f'x죠. 그 다음에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fx 마이너스 미분하면 6x제곱 플러스 4x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fx 양변에 빠지고요. 빼지죠.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x죠. 양변을 x로 나눠줄 수 있어요. f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fx는 어때요? f'x를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4를 적분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여기서 c는 적분상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힌트를 하나 더 줬어요. f형은 7이라고 했죠. f형, x 대신에 0 대입하면 0 더하기 0 더하기 c니까 c가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1. 자, 근데 여기서요. h분의 1인데 분모가 일단 h죠. 여기서 ft를 적분하는데 1-h부터 1 플러스 h까지 적분할 거예요. 그러면 적분하면 우리가 한 부정적분은 fx라고 했잖아요. 대문자. 그러면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변형이 약간 필요해요.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1 플러스 h에서 여기에서 f1을 빼주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죠? f1 마이너스 h가 있죠? 다시 f1을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식이랑 똑같죠? f1을 더하고 빼고. 그러면 요렇게 극한값을 먼저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리미트 마이너스로 빼낼게요. 그러면 요 극한값은 h분의
f1-h-f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그 미분계수 값을 찾기 위해서는요. 여기 h 같네요. 여기 -h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 음수 곱하면 분자에도 음수 곱해줘야 되죠. 따라서 앞의 미분계수는 f'1이고요. 더하기 뒤의 미분계수도 f'1이에요. 그러면 미분하면 스몰 f가 나오겠죠. f1 더하기 f1. 따라서 구하는 값이 2f1을 구하는 거예요. 2 곱하기 fx는 이 식이죠. 1 대입하면 -3 더하기 4 더하기 7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8이기 때문에 정답은 1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후 3-2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쉬운 4점짜리 문항이고요. 연계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공학대 기출문제 보시면요. 여기서 함수 fx의 최소값은 -3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fx가 다항함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몇 차인지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fx의 최고차항을 ax n제곱으로 놔서 n을 먼저 구해주고 시작했어야 됐죠. 그래서 50%밖에 연결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예요. 자, 여기서 한 부정적분을 둘 다 대문자 fx로 표현했죠. 그래서 fx를 미분해 주시면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해 주시면 스몰 fx가 나온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죠.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후 3-3번 문제 풀어볼게요. a가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하여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a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가조건 먼저 봐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더니 극한값 -a가 존재하네요. 근데 여기서 분모는 2차예요. 그러면 분자도 -a x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져야 개수만 읽어줘서 -a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건요. 분자 fx x 세제곱이 -a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모르니까 bx 플러스 c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한번 대입해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분의 지금 제가 fx x 세제곱을 이렇게 식을 놨죠.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개수만 읽어주면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a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fx에 대한 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fx는 x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서 abc는 상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f'x는 어때요?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2ax 플러스 b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조건 봤더니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네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죠.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나조건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자 fx-a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f0-a는 0이기 때문에 f0은 a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식에 0을 대입하면 f0은요. c가 a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c가 0이 f0이 c인데 c가 a죠. 그러면 이 식을 변형시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0분의 fx 마이너스 여기서 a는 f0이랑 똑같죠? 그러면 미분계수 f'0이 나오게 돼요. f'0이 지금 나조건에서 -1이라는 거죠. f'x에 x 대신에 0 대입하면 b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b는 -1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 fx라고 하는 거는 fx는 여기까지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x c 대신에 a 대입하는 거예요. 플러스 a. 그 다음에 f'x는요. 미분하는 건데 이 식에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인데 b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 그러면요. 여기서 fx를 정리할 수 있어요. fx를 먼저 두 식을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x-a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x-a예요. 그럼 인수분해 x-a로 가능하죠?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x-a, x 플러스 1, x-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봐주시면 a가 1보다 크다고 했어요.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x가 1과 a 사이에서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냐하면 fx가 지금 올라가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올라가는 함수죠.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3차 함수가. 근데 0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a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a가 문제에서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1부터 a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해 주신 거는 뭐랑 똑같아요?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벗겨지게 되겠죠. 인테그랄 1부터 a까지 fx dx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조건 한번 볼까요? 다조건 봐주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제 다조건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는 1부터 a까지 절대값 fx dx를 적분한 거랑 똑같대요. 근데 이렇게 적분한 걸 이렇게 정리가 가능했죠. 절대값 푼 거.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fx dx랑 똑같아요.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1부터 a까지 fx dx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부터 a까지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fx 적분한 값이랑 똑같다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fx는 여기 식 주어져 있죠. 정리한 거.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x를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적분해 주시면 되죠. a를 대입해 주시면 4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플러스 a 제곱에서 빼줄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2분의 1 a 4제곱 플러스 2분의 1 a 제곱 플러스 3분의 2 a 플러스 4분의 1은 0이고요. 양변에 11을 곱하면 마이너스 11을 곱하면 a 4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그래서 조리제법 1,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을 조리제법 3으로 한번 해볼게요. 3으로 해주시면 내려주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나머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시면 a-3 그 다음에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럼 뒤에 식 3차식이죠. a-3 a 플러스 1의 세제곱은 0이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a는 여기에서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a는 3이기 때문에 f'x a 대신에 3 대입해 주시면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식이 f'A. A가 근데 3이죠. 그래서 f'3을 구하면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정답은 8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공학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처음에는 fx 최고차항 개수가 x세제곱이었죠. 그리고 요렇게 식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a였어요. 요렇게 가조건을 이용해서 fx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4점을 줬고요. 그리고 미지수 c는 a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었죠. 나조건에 의해서 이 과정에서 4점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여기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음수기 때문에 인테그랄 1부터 a까지 절대값 fx의 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fx를 적분한 값이랑 똑같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을 먼저 쓰거나 이 식을 쓰거나 이항한 지금 이 식을 써도 똑같았어요. 점수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둘 다 써주면 좋겠죠. 이 과정에서 2점을 줬어요. 그리고 따라서 a의 값 구할 수 있었죠. a의 값 구했더니 3이 나왔죠. 이 과정에서 3점을 줬고요. 마지막 정답 f'3은 8이었어요. 여기서 2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부정적분과 정적분 파트에서 레벨 3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이고 f형은 0인 3차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fx에 대한 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올게요. 그럼 여기서 f형은 0이기 때문에 f0은 c라고 할 수가 있죠. c는 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a, b는 상수예요. 그러면 나조건 봐주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를 적분해 주시면 0이 나온대요. 근데 이 식을 적분하면요. 여기는 지수가 홀수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 주시면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은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의 2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적분해 주시면 이 a는 밖으로 나가고 상수기 때문에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을 대입해 주시면 3분의 2a가 0이기 때문에 a의 값은 0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fx를 정리해 주시면 a의 값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bx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조건 한번 볼게요. 다조건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조건에서.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x가 1이라고 하면 f1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만약에 0보다 확실히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fx는 지수가 홀수죠. 기함수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에요.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라 이렇게 내려가는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그러면 여기 x축과 만나는 근을 하나를 마이너스 알파로 두면 다른 하나를 알파라고 둘 수가 있죠. 그리고
1보다 작다고 해볼게요. 알파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절대값 fx, dx 값을 구해주시면 기함수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을 적분한 값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일단은 제가 지금 가조건을 살펴봤는데 일단은 여기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절대값 fx, dx를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알파까지 나눠줄 거예요,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알파까지 절대값 fx, dx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알파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를 마이너스 알파에서 나눠준 거예요.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알파까지 마이너스 알파부터 0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알파까지는 양수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그냥 풀리게 되겠죠. fx d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부터 0까지는 음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부터 0까지 fx dx로 절대값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정적분 성질을 이용해서 마이너스를 떼내면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알파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알파부터 1까지 fx dx 마이너스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빼내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알파가 바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빼내지니까 0부터 알파까지 fx dx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조건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절대값을 적분해 주시면 우함수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fx를 절대값을 적분한 값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식이 지금 보시면 이 식이랑 똑같은데 이 적분값을 정리했더니 이 식이 나왔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알파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0부터 알파까지 fx dx를 구해주시면 돼요.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0부터 1까지는 어때요? 0부터 1까지는 0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1까지 나눠줄 수가 있죠. 그러면 0부터 알파까지 fx d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부터 1까지 fx dx로 나눠줄 수 있어요.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알파에서 끊어가지고 0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1까지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했더니 이 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알파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0부터 알파까지 fx dx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0부터 알파까지 fx dx가 등식 성질에 의해서 똑같이 빼지고요. 그러면 이항해 주시면 이 인테그랄 알파부터 1까지 fx dx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알파부터 1까지 fx dx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0이 나오려면 알파랑 1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알파랑 1이랑 같은데 제가 알파를 0과 1 사이에 있는 수로 놨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게 되죠. 이때 모순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f1이 0보다 작다는 게 아니죠. 다조건에 의해서 f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f1이 만약에 0보다 확실히 작다고 했는데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f1은 0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따라서 f1은 0이에요. f1 어때요? fx 여기 식 주어져 있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예요. 이 식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럼 b는 2라는 거죠.
그래서 fx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 그럼 문제에서 f2분의 1 값을 찾는 거죠. 함수값. f2분의 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 주시면 4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년도 한국공학대의 논술수학 5 3-3번 문제가 EBS 수능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연계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쉬운 4점짜리 문항이 있긴 한데 연계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수능특강을 풀어도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다항함수 성질을 이용한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의 정리가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원점 대칭, 기함수의 원점 대칭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F1이 0보다 작다고 했을 때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다조건에서 F1은 0이구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식 변형, 3차 함수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국공학대 봐주시면 극한이 추가됐어요. 극한. 여기서 가나 조건에 극한이 추가됐죠. 그래서 극한에 대한 개념도 극한을 통해서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도 알고 계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다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정적분의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겠죠.